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유치권 끝. 유치권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유치권은 마지막입니다.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할 권리죠. 또 경매 신청권도 있고 간이 변제 중단할 권리도 있고 과실 수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유치할 권리란 얘기는 그 채권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 같으면 점유죠. 예. 경매로 하니까 우리는 점유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경매 신청권,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환가를 위한 이거는 경매 중에서도 형식적 경매, 환가란 얘기는 돈하고 바꾼다는 얘기죠. 매각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간이 변제 중단권도 있다.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중단기 위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원에다가. 그리고 과실 수취권,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에 변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하고 유익비는 그 가액의 전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선관 의무, 그러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유치물을 유치한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주인 못지 않은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막 사용할 수 없고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담보 물건의 일반적 소멸 사유로는 물건의 멸실, 혼동이란 얘기는 제가 어떤 A라는 부동산에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제가 산다면은 제 물건에 제가 채권자로 건저당권이 설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혼동으로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수용이나 포기 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반가로 2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는데 채무자의 소멸 청구, 무작정 소멸 청구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면은 담보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치권이 성립되고 이런 경우에 그 대응 전략이나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유치권은 일단 말소 기준의 선후에 상관없이 정당한 유치권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유치권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너 돈 내놔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제 청구하는 거는 no,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대응 전략으로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 물건이라면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으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대물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치권이 소멸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부동산 경매에서는 건설 유치권을 따지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유치권자가 실제 공사업자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관로 안에다가 해놓은 것은
제가 여기 보면은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자재 구입 거래처 및 내용, 시방서, 설계 도면, 세금 계산서 등을 뭐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명도 소송할 때 한 겁니다. 즉 법원에다가 이런 거를 입증하라고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볼 거는 다시 또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같은 거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황조사하러 나갔는데 점유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은 현황조사서에 그거는 점유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 몰래 불법 점유를 하지 않았는지, 또 그리고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되어 있어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또 진행 내용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찰자로 결정이 되고 나서, 낙찰자 그러면 매수인이죠. 매각 허가 결정 전에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면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므로 이해관계인, 즉 뭐 낙찰자겠죠, 매수인, 또는 법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직권으로 불허가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또 반갈로 2, 매각 허가 결정 후 그리고 그 확정 전까지의 유치권 신고가 있다.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 나는 거는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뒤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나면은 또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을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이 신청 기간이 확정이 되기 전이란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확정 전까지의 유치권 신고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1항에 따라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각 취소를 해준다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으로 확정된 후에 대금 지급 전의, 그러니까 여기서 매각 허가 결정이 완전히 끝난 이 신청 기간도 지난 다음이죠. 이건 순서대로 적어놨으니까요. 경매 진행 순서. 지급 전의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1항에 따라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어서 매각 대금의 감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액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그 해당 법원에 하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4번 대금 지급, 그러니까 경락 잔금 얘기하는 거죠. 후에 권리하자가 있는 걸 해가지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때 돈은 냈지만은 배당 전인 때에는 집행법원에 허가 결정에 의한 매매 해제 요청을 해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가 4-1이라고 써놨죠. 만약에 돈을 납부하고 나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 가능하나, 채무자는 보통 뭐 이런 경우에 경매당했으니까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대다수일 겁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간 채권자를 상대해 가지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낙찰자, 즉 매수인이 유치권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인도명령하고 건물명도 소송이 있겠죠. 인도명령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는 허위 유치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인도명령은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권한이 없는 점유자나 뭐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유치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위 유치권자에게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진정한 유치권자라면은 건물 명도 소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물 명도 소송이라 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해야 되냐면은
아무리 파악을 해봐도 유치권 금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2억이나 3억을 신고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제 건물 명도 소송할 때는 청구 취지를 기재하고, 또 이 건물 명도 소송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를 제3의자로 바꿔버리면은 그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명도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비용도 2번 들어가게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도 소송할 때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하고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 명도 소송을 했는데 점유자가, 즉 피고겠죠, 유치권 주장이 없으면은 그 청구자인 원고가 승소하게 될 것이고, 또 건물 명도 소송 중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괄호 안에 있어 가지고 얘기한 거, 여기서 뭐 인건비 지급 내용이라든지 자재 구입 거래처 내용, 시방서 설계 도면, 세금 계산서 등을 법원에다가 요청하면은 법원이 그 내용을 입증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정한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입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유치권자가 주장하게 될 테니까 허위 유치권 금액은 빠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을 신고해야 하는데 소송하다 보니까 1억이나 뭐 1억 5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죠. 무작정 3억인데 3억이 진정한 유치권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뭐 3억을 주고서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낙찰 가격이 낮아지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금액의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유치권이 인정됐다고 나오면은, 인용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원고로부터 금 몇 원을 상환받은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동시이행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주고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자, 요거를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잘 보시면은 유치권 신고된 것들도 입찰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